다음은 테이블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수정은 알뜰문을 이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른 스키마의 테이블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Alt Any 테이블이라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테이블의 수정은 테이블 또는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컬럼을 삭제하거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는 수동으로 익스텐츠를 할당하거나 할당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의 변경은 Alter Rename 툴을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컬럼의 추가는 단일 컬럼 추가인 경우 Alter Add, 그 다음에 다중 컬럼이 추가인 경우 Alter Add를 하는데 가로를 쳐서 추가하려는 내용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단일 컬럼과 다중 컬럼의 추가 방법들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다음은 컬럼의 수정입니다. 컬럼의 수정은 modify를 이용하여 실행이 됩니다. 역시 단일 컬럼의 수정은 alter modify로만 하면 되고 다중 컬럼의 수정은 alter modify를 사용하는데 역시 가로를 이용해서 변경할 내용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의 삭제 시에는 단일 컬럼의 삭제에는 alter draw, 그 다음에 단일 컬럼일 때는 컬럼이라는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다중 컬럼의 삭제이실 때는 alter하고 드롭 해주시고 가로치고 나서 컬럼명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컬럼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컬럼명을 수정할 때에는 alter하고 rename column to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컬럼을 삭제하는 대신에 논리적으로 삭제하는 컬럼 숨기 방법이 있는데 alter set used column, 그 다음에 다중 컬럼 같은 경우에 alter set used 해가지고 가로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컬럼을 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컬럼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삭제를 할 때에는 alter drop unused columns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실 내용은 논리적인 삭제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으로 익스텐트를 할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데이터 로드시 현재 익스텐트보다 큰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또 과부하가 발생하여 로드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되는 이러한 경우일 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익스텐트를 수동으로 할당할 때에는 alter allocate extent 해가지고 사이즈로 얼마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때의 경우 데이터 파일까지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extent를 해제할 때는 alter하고 delocated unused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테이블의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포함한 테이블 복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select 문, create 테이블 해놓고 select 문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미포함하고 테이블을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select 문에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조건절을 주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제 테이블들이 생성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alter rename to 해서 TV 테스트 공사를 테스트 99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리플래시에서 공사가 99로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99에 단일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01 바차 2 30짜리 그리고 다중 컬럼으로는 alter add에서 컬럼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2를 바차 30짜리 그 다음에 컬럼 3는 넘버 10짜리로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래서 테스트 99에 컬럼 1이 바차2 30 컬럼 2가 바차2 30 그 다음에 컬럼 3도 넘버 10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의 수정 그래서 단일 컬럼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컬럼 01을 바차 20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컬럼 2도 20, 그 다음에 컬럼 3도 넘버에서 바차 20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해당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일 컬럼의 삭제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롭하고 컬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01이 삭제된 것, 컬럼 01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중 컬럼 삭제에서는 컬럼이 없다, 드롭만 가지고 삭제를 한다. 제가 먼저 이게 드롭이라고 놓으면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실행을 하면 그래서 에러가 발생되고 실제 컬럼을 삭제하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지워졌는지 확인하시면 지워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컬럼명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잡 아이디를 잡 아이디 1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잡 아이디 1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그 논리적으로 삭제하는 컬럼 숨기기입니다. 그래서 set unused column 해가지고 잡 타이틀 단일 컬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시면 드롭 테이블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중 컬럼으로 미니멈, 맥시멈, 셀러리 요거 둘 다 unused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컬럼은 생략된다. 드롭 테이블이랑 드롭 컬럼이랑 똑같습니다. 실제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다 없어지고 변경시켰던 그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user unused column tables라고 할 수 있는지 요 데이터 자료 사전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3건의 unused 컬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실질적인 삭제는 drop unused columns. 그래서 실제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당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다 삭제됐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텐트를 수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익스텐트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은 기존에 익스텐트가 사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고, 그 다음에 커밋을 시키고, 데이터의 입력 수정은 뒤에서 다시 배울 건데, 우선은 저희가 익스텐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 인투로 데이터를 집어넣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해보시면 익스텐트가 이제 활당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트 이외에 내가 수동으로 지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1메가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시 익스텐트를 확인해 보면 나머지 1메가가 지금 할당이 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내용을 이제 저희가 delocate unused 라고는 옵션으로 익스텐트를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제를 시키고 보면 아까 사용됐던 것만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삭제입니다. 테이블의 삭제는 드롭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만일 참조 무결성 때문에 테이블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라는 옵션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10G 이후에는 휴통 기능이 생겨서 드롭 테이블로 완전하게 테이블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펄즈라는 옵션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지통 관련된 SQL 명령으로는 purge 테이블, 또 show recycle bin, purge recycle bin, 플래시백 테이블, 테이블명, 그 다음에 to before drop, 이러한 명령을 이용해서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도 가능합니다. 테이블 삭제 관련해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테이블 삭제입니다. 그래서 tb_test99라는 테이블을 드롭 테이블로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로 테이블을 보시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약 조건 에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잡스라는 우리 테이블, 여기에는 이제 제약 조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테이블을 그냥 드롭 테이블에서 삭제하려고 하면 외래 키에 의한 참조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러 키를,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포함한 삭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우선 잡스라는 테이블을 그대로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웠던 create as select 문을 이용해서 잡스 테이블을 잡스 언더바 bk라는 테이블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employees 테이블도 employees 언더바 bk라는 테이블로 복제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복제할 때에는 키값이나 제약 조건은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키값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스라는 테이블, 이거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스에다가 기본키, 자바 아이디를 기본키로 해놓은 것을 생성시켜주고, employees under bk라는 테이블에는 employee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기본키로 지정하는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제약 조건, 즉 포린키로 참조 무결성에 대한 제약 조건, 포린키로 지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게 잡스 BK에 있는 잡아이디를 참조해라. 선언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인플로이스 BK에는 이 내용이 그 참조 무결성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 잡스 BK를 한번 실행해 보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제약 조건이 지금 포린키로 해서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캐시케이드 컨스트레인츠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잡스 BK를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인플로이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잡스 아이디가 없어지진 않고 남아있지만 실제 참고 조건이었던 내용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지에서 나왔다고 하는 오라클 휴지통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휴지통을 모두 다 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펄지하고 리사이클 빈 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휴지통에 있는 내용을 비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tb 언더바 테스트 03 즉 데이터가 있는 이 내용을 드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02 테이블도 역시 드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사이클 빈에서 이제 다 지웠기 때문에 이제 따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삭제했던 테이블도 한번 이런 옵션을 통해서 이제 지우는 이런 내용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지웠고 이제 펄지 옵션으로 이제 실제 지웠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휴지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빈 이걸 확인해 보시면 지금 테스트 02와 테스트 03 이렇게만 지금 휴지통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지통에 있는 테스트 02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지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래시를 해보면 이제 tb 언더바 테스트 03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을 휴지통에서 복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백 테이블하고 to before drop 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리사이클 빈에 없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 얘가 테이블에 생성된 것도 지금 복구된 걸 한번 확인했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도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도 조회가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